라연이가 학원을 뭐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랑 1대1로 하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최대한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네. 이게 라연이가 이제 한 번씩 뭐 보강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1대1로 네.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. 네, 네. 근데 그럴 때 라연이가 좀 그 이제 선생님이랑 단둘이서 수업을 할 때 이게 폭발하더라고요. 머리가.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라연이 보면서 쟤 왜 똑똑하다고 하는 거지? 쟤는 어느 부분이 똑똑한 거지? 그러니까 뭐 빨리 하고 혼자 하는 건 알겠는데 쟤는 진짜 학습적인 그런 게 없는 건가? 근데 어떻게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왜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는 거지? 항상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래서 얘가 좀 그래도 영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구나 했던 것들이 그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. 이 나이에 이렇게 표현하는 애는 처음이에요.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. 제가 배웠어요. 뭐 그런 것들.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제가 몇 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친구도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샘플이 있으면 샘플에서 벗어나는 친구는 처음이에요. 네, 샘플을 아예 응용을 안 하는 친구 처음이다. 뭐 이런 너무 창의적이다. 이제 이런 거를 듣다 보니까 그럼 이제는 차라리 1대1 수업이 더 라연이 퀄리티에는 맞는 건가 싶어서 어떻게 그러면 다 1대1로 바꾸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다 같이 하는 게 좋은지. 근데 라연이가 다 같이 했을 때는 사실 이 정도로 창의적이지 않게 되더라고요. 왜냐면 친구들 대답을 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기 의견을 얘기했는데 친구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이게 아닌가?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약간 의심을 하는 경향도 있어서 그냥 제 느낌에는 이제는 좀 1대1로 바꿔서 본인의 이거를 폭발적이게 좀 표현을 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. 왜냐면 요새는 선생님을 내 맘대로 뭐 이렇게 막 요리하려는 그런 건 또 없더라고요. 다행히 선생님이 하시면 기다렸다가 보고 근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그게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는 방문 수업이더라도 좀 1대1로 온전하게 이제 푹 빠지게 하는 게 나은 건가? 하는 그런 고민이 요 근래에 좀 생겼어요. 만약 그렇다면 뭐 홈스쿨링도 생각하셔야 돼요. 학교보다는. 저희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. 네, 홈스쿨링을. 네. 그러니까 왜 그렇게 홈스쿨링을 생각을 했냐면 네. 만약에 라연이가 이제 이런 사회성이나 인사성이나 이런 게 좀 없고 그랬다면 저희도 안 된다. 기간을 가야 된다. 라고 단정 지었을 텐데 그러면 라연이는 홈스쿨링 하면서 그냥 본인에 맞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라윤이도 마냥 학습형인가 싶었는데 이게 라연이 영향인지는 몰라도 네, 영향 받죠. 그 학원에서 이제 일부러 제일 마지막 타임을 잡아주셨어요. 그리고 라이라는 친구랑 같이 묶어서 수업을 해주시거든요. 네. 원장님께서. 근데 이제 끝나고 저희랑 얘기할 때 애들 둘이서 놀아요. 그럼 거기는 교구들로 노는데 저희 집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행동들이 다들 너무 입을 못 다무시더라고요. 어떻게 애기가 이런 생각을 하죠? 라고 할 정도. 사실 라연이가 하거든요. 그거를 라연이가 보고 바로 안 따라하는데 학원에서 그렇게 따라하고 학원에서는 또 놀라시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서스럼 없이 놀고
뭐 그런 거 보면서 둘 다 그러면 홈스쿨링 해야 되나? 홈스쿨링 하면서 학원에서 그냥 차라리 초등학교 언니 오빠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? 우리가 너무 애들을 너무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 건가?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우리 애들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가? 대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주변에 막 뭐 일찍이 한글, 영어 다 떼고 수학 다 떼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선택하면서 좀 홈스쿨링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, 일단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뭐 다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, 그래도 학교 생활을, 만약에 다니다가 선택을 하더라도, 뭐 고학년 때 선택을 하더라도, 저학년 때라도, 뭐 10살까지는 그래도 학교 생활을 싫든 좋든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추천드려요. 왜냐면은 이제 홈스쿨링을 처음부터 선택하면 그 다음에 가기는 좀 더 적응이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힘들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강점이 있고 정말 이런 가능성과 이런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확인이 되시지만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좀 들어보셔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또 학교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유치원 때랑 다른 경우도 있고 좀 비슷한 경우도 있고 1학년 때 선생님, 2학년 때 선생님 좀 크면서 달라질 수 있어서 최소 10살까지는 학교 생활을 물론 홈스쿨링에 더 맞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것만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. 그래서 많은 영재들 중에 홈스쿨링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아예 안 보내기도 하고 중간에 좀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미국이든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건 할 때 대부분 적응을 잘 못해요. 항상 어렸을 때 또 대단했고 최고였는데 작은 목소리로 사회성은 조금 부족하다고 했었어요. 뭐. 아니면 선생님들, 학교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 혹은 1학년, 2학년, 3학년 때 어떻게 좀 성장하는지도 좀 최대한 이 아이는 정말 100% 홈스쿨링이 맞더라도 한 번쯤은 좀 경험하면서 자충우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보시는 것들도 어떨까는 싶어요. 물론 엄마 말씀 틀리진 않아요. 그냥 홈스쿨링 둘 다 시키고 학원이나 주로 다른 활동에서 또 또래 수준에 맞는 활동이나 또 아이의 능력치에 맞는 창의성이나 개발해 놓은 것들도 뭐 틀리지 않아요. 그러나 조금 더 여지를 좀 크게 해서 최소 10살까지는 두 아이 다 조기 입학을 하던 뭐 정상 입학을 시키든 아이들의 입에서도 확인을 하고 또 선생님들의 보고와 또래 친구들과 학교 생활에 대한 경험과 추억도 그게 역시 안 맞았어가 확인되거나 의외로 또 아이들이 정말 즐거움을 느끼거나 정말 성장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육아를 100%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. 네. 또 이제 안 가다가 또 학교를 나중에 또 10살 때부터 가기에는 그건 역시 또 쉽지 않아서 일단은 조금 정상 코스대로 밟아보고 그래도 또 또래 아이들과 수준 속에서 아이들의 준 사회 경험이니까 두 아이 다 끝까지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스타트는 일찍이든 기본이든 하셔서 경험시켜 주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는 싶어요. 네, 저희도 만약에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 한 3, 4학년쯤을 생각하긴 했어요. 왜냐면 잘하셨어요. 규칙에 맞춰서 이제 좀 하기 싫어도 끌려가는 그런 건 있어야 된다.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왜냐면 제가 집에서 그거를 가르쳐서 잡을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시간표대로 그래도 생활하는 게 뭐 사실 그렇게 생활 2, 3년 하고 하더라도 이제 홈스쿨링 하면 그게 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럼요. 쉽지는 않으니까요.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좀 참고 하기 싫어도 몸을 베베 꼬더라도 일단 그런 거는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. 혹시라도 부적응하거나 문제 상황이 있을 때는 꼭 뭐 홈스쿨링이 아니더라도 한번 대체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럿이 있으니까 언제든 빼줄 수 있고 처리해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아이들의 인내심이나 또래 수준의 활동들을 어느 정도만큼은 그래서 두 아이 다 경험시켜 봐 주시는 것들은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엄마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학교 생활을
일단은 홈스쿨링은 조금 더 나중에 선택하시더라도 해보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러려면 특히 1대1 수업만으로 하는 거는 비추드려요. 또래 수업을 일단은 좀 연습해 가면서 그게 또 학교 생활에 대한 연습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1대1 수업보다는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뭐 최대한 수준을 맞춰주더라도 그 안에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. 네. 다 같이 하는 수업들을 어느 정도는 경험시켜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, 그러나 그래서 지금처럼 보강 수업으로는 1대1로 하더라도 특히 방문 수업 보다는 내가 찾아가는 수업을 네. 하거나 혹은 좀 1대 다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둘, 셋이라도 조금 껴서 네.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보강 수업으로 좀 하셔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조금 채워가시되 지금처럼 하시는 친구들과의 수업 그리고 1대1 보강 수업이 흡족치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해 가시고 그래서 뭐 1대1로 뭔가 수업을 해도 방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나를 찾아와 주는 거 네.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또 나한테 너무 맞춤되는 것들이 그냥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내가 찾아가거나 2대1이라도 좀 하거나 싫든 좋든 좀 어우러지는 수업들은 좀 유지해 주시고 정 1대1 수업이 필요하다면 한두 가지 정도를 방문보다는 좀 찾아가거나 좀 하는 것들로 혹은 지금처럼 보강 수업으로 정도로 좀 채워가서 그 안에서 좀 성장하고 어우러지는 방법들도 좀 연습 삼아 해가시는 것들이 훨씬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